짐은 부왕의 뜻을 받들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것이요. 삼국사기의 문성왕 7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봄 3월에 왕이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딸을 둘째 왕비로 삼고자 했다. 조정 신하들이 가나여 말하기를 부부간에 도는 사람이 지켜야 할 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는 도산을 얻어 흥성하였고 은나라는 신지를 얻어 번창하였으며 준나라는 포사로 인하여 멸망하였고 진나라는 여의로 인하여 혼란하였습니다. 나라의 존망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궁복은 섬사람인데 그의 딸을 어떻게 왕실의 배필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따랐다. 856년 문성왕 18년 이른 봄에 문성왕이 급히 숙부 김희정을 찾았다. 내관, 폐하 재상 김희정 두셔사옵니다. 들라 하라. 네, 자리를 물려라. 네 폐하. 폐하 신 김희정 폐하를 뵙사옵니다. 신을 찾으셨나이까? 숙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이 불충하여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숙부님 말씀을 편히 하십시오. 폐하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 신을 부르셨사옵니까? 정이 있어 뵙자고 하였습니다. 명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년이나 더 된 이야기네요. 추운 겨울날이었죠. 흥덕왕이 적장자 없어 붕어하시고 서로 왕이 되고자 하였죠. 그 반란으로 저희 조부님은 돌아가시고 김양과 부친이 도주하여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게 의탁했죠. 얼굴색이 창백해진 문성왕이 옛 일을 회상하듯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희강왕 3년 봄 정월에 상대등 김명과 시중 이용 이 군사를 동원하여 반역하고 왕의 측근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핍박하여 자결하게 만든 김명이 스스로 왕이 되었죠. 그 이듬해 장보고가 군사를 동원하여 민해왕을 죽이고 제부친이 왕위에 올라 신무왕이 되었죠. 폐하 다 지난 일을 왜 갑자기 꺼내시는 건지요? 문성왕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세월이 가니 옛일들이 자꾸 생각나네요. 의정은 문성왕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문성왕, 왕위에 오르기 전 4년간 밤잠을 설치며 목숨을 부지하려 불안에 떨며 살아왔소이다. 장보고 대사께 받은 은혜가 많아 그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소이다. 약속이라 하시면 장보고의 딸 말입니까? 그렇소이다. 부친께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책봉한다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소. 나 또한 그가 반란을 일으킬까 무서워 그의 목숨을 끊어버렸소. 그 일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늘 나를 괴롭히고 있소이다. 그래서 숙부를 이리 들러한 것입니다. 내 청을 들어주시오. 장보고의 딸이 여기 있소이다. 이월성에 있소이다. 장희영이라 하오. 처음 봤을 때가 14살쯤이었지요. 참 똑똑하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어. 이제 제 손에서 떠나야 할 듯합니다. 숙부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당치도 않으십니다. 폐하의 차비 후보로까지 논의되었던 분이 아니십니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의영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을 지켜주고 싶소. 청해진 대사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으니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의영을 보호해 주십시오. 숙부의 그늘 아래서라면 안전할 것 같아서 이리 찾은 겁니다. 의정은 왕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나 장보고와 연결이 되면 괜시리 신변의 위협이라도 있을까봐 불안감을 내비쳤다. 지금은 제 위치가 안전할진 모르나 의영이 제게 온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짐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안전하게 만들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은 왕의 뜻하는 안전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의 마지막이자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김희정, 신 김희정 폐하의 뜻을 받들어 매시겠나이다. 이렇게 문성왕과 김희정의 미략은 완성되었다. 그 미략 이후 한 달도 안 되어 장보고의 딸 장희영은 김희정의 후실이 되었다. 낮에 아닌 밤을 이용해서 도둑고양이 마냥 김희정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 미락으로 김희정은 헌안왕이 되었고 장희영은 생각지도 못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상대등 김한이 헌안왕비를 만난 그날 저녁, 김한은 김계명을 찾아갔다. 무엇이라 왕비가 청해 부인과 그 아기를 사사토록 한다는 말이요? 김계명이 놀라 물었다. 그렇소이다. 김한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신무왕 때부터 내려오는 밀지가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소? 밀지라니요? 신무왕이 장보고의 힘을 빌려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한다 약속을 해놓고는 그걸 지키지 못하자 자신의 목숨값으로 밀지를 적었다는 말이 있소이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소이다. 청해 부인의 목숨을 보전해주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를 어쩌나. 그게 신무왕에서 문성왕에서 헌안왕으로 전해졌겠지요? 그럼 그 목숨을 앗아간 사람은 어찌 돼요? 그야 차명이지요. 계명, 나 좀 살려주시오. 왕비의 뜻을 거역할 수도 왕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지 않소.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김계명은 단둘이 있는 방을 살피며 귓속말로 콩당콩당 얘기했다. 그럼 자객을 뽑아서 아기를 성 밑으로 던져라 하고 유모가 그 밑에서 대기하여 아기를 받아서 멀리 도망을 가게 한다. 괜찮은 방법이요. 그리하겠소. 청해 부인은 어찌하면 되겠소? 청해 부인은 청해진 근처의 작은 암자로 보낼까오. 좋소이다. 상대 등 이제 내 차례요. 그다음 왕위를 넘겨달라는 말입니까? 그렇소. 헌안왕은 딸이 둘이요. 나는 아들이 둘이요. 헌안왕의 서자는 이번 일로 이 세상에 없는 이가 될 것이니 왕위를 이을 아들도 없지 않소. 내 첫째 아들을 사위로 삼아 사위에게 왕위를 잇도록 해주시오. 왕비가 있어 내가 나서기는 그렇소이다. 그럼 동의한 걸로 믿고 헌안왕께 고하는 일은 내가 하리다. 알겠소. 이렇게 상대등 김왕과 김계명의 밀약이 완성되었다. 이들의 고인 운명은 20여 년 전으로 올라간다. 흥덕왕이 아들 없어 붕어하자 김재룡과 김균정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다 김균정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김재룡은 희강왕이 되었다. 이러한 희강왕의 아들이 김계명이고 김균정의 아들이 신무왕이었으니 후일에 있을 김계명의 아들 응념이 경문왕이 되는 것은 원수의 집안끼리 혼인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다. 장보고의 피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지를 지키기 위해 서로의 상황에 부합되게 맺은 밀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라 47대 왕으로 헌안왕이 문성왕의 유언에 따라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의정이며 신무왕의 이복아우이다. 그의 어머니는 조명부인이니 선강왕의 딸이다.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고 이찬 김한울 상대 등으로 임명하였다. 헌안왕 4년 어느 가을이었다. 임해전에 신하들을 모이게 했다. 헌안왕의 눈에 10대여섯 정도 보이는 이소년이 눈에 띄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폐하 응념이라 하옵니다. 올해 얼마인가? 15이옵니다. 헌안왕은 그가 화랑도의 국선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내색하지는 않았다. 내가 상당 기간 사방을 돌면서 견학한 바 있는데 착한 사람을 본 일이 없었던가? 제가 일찍이 세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은 착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행위인가? 한 사람은 높은 가문의 자제로서 다른 사람과 교제함에 있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아래에 처하였으며, 한 사람은 재물이 많아 사치스러운 의복을 입을 만한데도 언제나 베옷을 입는 것으로 자족하였으며, 한 사람은 세도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남에게 세도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와 같았습니다. 헌안왕이 옆에 앉아있던 왕비에게 귀성말을 하였다. 내가 사람을 많이 겪었지만 응념 같은 자는 없었어. 왕비가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헌안왕에게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공주를 이리로 메시거라. 네, 왕후마마 분부 받잡겠사옵니다. 임해전 문이 열리더니 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공주 2명이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다. 그대는 자중자애 하라. 내가 딸이 있으니 사위를 삼도록 하겠다. 헌안왕이 응념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여봐라, 여기 술을 다시 드리게나. 왕후마마 분부 받잡겠습니다. 헌안왕이 술잔을 응념에게 권하며 저기 서 있는 공주 둘이 짐의 딸이요. 첫째는 금년에 20살이요. 이름은 영화라고 하네. 첫째 딸 영화가 응념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였다. 응념도 같이 인사를 했다. 동생은 19살인데 이름은 정화라고 하네. 둘째 딸은 응념을 바라보며 수줍게 눈을 맞추며 목례를 하듯 인사를 했다. 응념은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그대의 마음에 드는 대로 장가를 들라. 단 결혼은 일륜지대사라 며칠 생각할 시간을 줄 터이니 마음을 정하는 대로 짐에게 오도록 하여라.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응념이 일어나 왕과 왕비를 향해 절을 했다. 그리고 두 공주에게도 간단히 인사를 하였다. 한편 헌안왕과 왕비가 임해전으로 들기 전 왕후 오늘 신료들을 임해전으로 불러 모은 것은 우리 영화의 신랑감을 고르기 위함이요. 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말 그대로요. 영화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청상과부가 되었으니 그 외로움과 서글픔이 어찌 크지 않다 할 수 있겠소. 그럼 영화를 제가 시키자는 겁니까? 그렇소이다. 선덕, 진덕, 설례와 같이 왕위 계승권을 가진 공주는 3명의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소. 그렇긴 하오나. 걱정 마시오. 내 미리 보아둔 젊은이가 있으니 오늘 찬찬히 관찰해 볼 터이니 그리하시오. 네, 헌안 왕비가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하여 내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겠소. 네. 우리 영화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거지 뭐요. 어째 똑같다 하옵니까? 영화가 결혼하면 아들, 딸을 낳을 테니 영화가 왕이 되나 사위가 왕이 되나 그 뒤를 이어 손주가 왕이 될 터인데 이리저리 따져서 무얼 하겠소. 다만 여인보다는 남자가 왕위를 잇는 것이 낫지 않겠소. 네, 듣고 보니 폐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하하. 내가 점 찍어둔 자에게 질문을 하나 할 것이요.
왕후는 그가 마음에 든다면 고개를 끄덕이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개를 가로저으시오. 그럼 내가 왕후의 뜻을 받들어 그에게 청혼을 하던지 묵답을 할 터이니 신중히 생각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서 임해전으로 드시지요. 김웅념의 부친인 김계명 저택. 응념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김계명과 어머니 광화 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듣건대 왕의 두 딸의 얼굴은 언니가 동생만 못하다고 하니 만약 부득이 장가를 가야 한다면 동생에게 장가를 드는 것이 좋겠다. 응념은 그 길로 흑륜사로 갔다. 스님 계시오? 뉘신지요? 저는 화랑도의 국선인 응념이라 하오. 어서 드시지요. 승려는 응념을 깍듯이 대했다. 용건이온즉 헌안왕 폐하께서 저를 사위로 내정하시고는 언니와 동생 중 한 명을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그럼 국성께서는 언니와 동생 중 누구한테 마음이 있소이까? 저는 여러모로 동생이 나아 보입니다. 언니에게 장가를 들면 세 가지 이익을 얻을 것이요. 동생에게 장가를 들면 세 가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연유를 설명해 주시오. 헌안왕께서는 필시 첫째 딸과 결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언니와 결혼하면 헌안왕과 왕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 왕과 왕비가 기뻐하며 당신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질 것이 첫째 이득이요. 그로 인하여 왕이 될 것이니 둘째 이득이요. 왕이 된 뒤에 원하던 둘째를 취하면 될 것이니 셋째 이득이요. 그 말을 듣고 응념은 헌안왕을 찾아가 말했다. 폐하, 제가 감히 결정을 못하겠사오니 다만 왕의 명령에 따르겠나이다. 응념의 대답을 듣고 헌안왕은 기뻐하며 맏딸 영화를 응념과 결혼시켰다. 그리고 그 해를 넘긴 헌안왕 5년 정월에 헌안왕이 병으로 누워 위독해지자 과인이 불행하게 아들 없이 딸만 둘을 두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선덕, 진덕 두 여왕이 있었지만 이는 암탈기 새벽에 운다는 것과 비슷한 일로서 이를 본받을 수는 없다. 사위인 응념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노숙한 덕성을 갖추고 있으니 경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워 섬긴다면 반드시 조종의 훌륭한 후계자를 잃지 않을 것이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라에 해로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긴 채 정월 29일 왕이 서거하였다. 헌안왕의 뒤를 이어 김웅념, 경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희강왕의 손자였다. 흑륜사 스님의 말대로 맏딸과 결혼하여 왕과 왕비의 사랑을 얻어 왕이 되었다. 임해전에서의 그날, 응념은 왕과 왕비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대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얼떨떨한 기분으로 임해전을 나서는데 화랑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둘째 공주 정화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째 공주 아니시오?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이까? 아직. 응념이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말했다. 저는 어떻습니까? 실은 나도 공주가 마음에 두어. 하오나 폐하의 말씀대로 혼인이라는 게 일륜지대사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네, 그러옵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녀는 이만. 공주 잠시만. 무슨 일이십니까? 정화공주가 응념을 빤히 쳐다보았다. 내 마음은 그대이오만 행여나 일이 그르치게 되면 그래도 결국에는 그대에게 돌아갈 터이니 혼처를 정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 주시겠소. 그게 무슨 당치도 아니한 말씀이시옵니까? 부모님을 걸고 하늘에 맹세하라니 이 김웅념은 그대 정화공주를 배필로 맞고 싶으니 기다려 주시겠소. 정화공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래도 첫눈에 반한 응념을 놓치기 싫어 연결의 고리라도 남겨놓아야지 하는 마음에 그럼 약속하시지요. 3년 안에 저를 아내로 맞이하겠노라고. 사랑의 눈먼 정화공주에게 언니 영화공주는 안중에도 없었다. 당연하지요. 고맙소. 공주. 그렇게 그들의 미래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2년 뒤 그토록 바라던 처제인 정화공주를 둘째 왕비로 삼았다. 주르륵 주르륵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응념의 고민거리를 풀어준 흑륜사 스님이 처마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왕의 자리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경문왕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문희왕 우화의 사이에서 낳은 새 자녀마저 왕이 될 상이니 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홀로 중얼거렸다. 실로 경문왕 사후 경문왕의 첫째 아들 김정이 49대 헌강왕으로 보위에 올랐고 둘째 아들 김왕이 50대 정강왕이 되었으며 막내딸 김만이 51대 진성여왕이 되었다.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차 너는 고든 마음이 명한 대로 미륵좌주를 모시어라. 제망매가는 누이를 잃은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솔가는 해가 2개가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향가를 지어 부름으로 이 일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두 향가 모두 월명사을 작품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